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안 들을 거예요, 어차피. 장관님 말씀.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는 게 전투력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고급스러운 자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인데 장해찬 전 최고가 국회 차원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2의 자원외교 사건이 됐고 피대 사기기도 한번 때 이어서. 네, 어마어마한 그 자원 그야말로 돈 낭비하고 자원 낭비하고 망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성과를 만들려고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면서 더더욱 불신이 커졌어요. 이거 사기극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깊이가 다른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자,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우리 장르만 여의도의 대표 선수죠. 우리 최은경 기자가 많이 아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허리가 그냥 막 아니 거의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작살이 났답니다. 네. 저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진수희 어깨에 하나 추가.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면 돼요. 저런 처방 얼마나 그 무책임한 처방입니까? 무책임하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저도 허리 아팠었는데 허리 운동하면 어디 나아졌어요. 아프고. 허리는 기본으로 다 장착이군요. 자,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네,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시죠? 뭐가 어디? 아프신 데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시고. 아니 마음도 아프고 요새 팔꿈치, 어깨 이런 데좀 팔꿈치 아프네. 어깨. 알겠습니다. 좀 건강하십시다 우리. 네. 네. 최은경 기자. 네. 조금 더 힘내주시고. 네. 예. 그러면 정치권 뉴스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분들의 이야기 같이 좀 얹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네, 오대한 어대한. 한동훈 재출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네. 이거 맞죠? 네. 여의도 인근에 캠프 사무실을 꾸렸다는 네.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총선 당시에 본인이 영입했던 고동진, 정성국 의원 등을 만나는 등 러닝메이트 영입을 하고 있다 지금. 네. 뭐 당연히 할 거라고 다들 보셨으니까 누가 여기도 합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출마는 다들 이제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 전부터도 출마할 거라고 이제 다들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누가 같이 가냐, 누가 같이 달릴 거냐, 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어. 아, 대변인이 아마 알 거예요. 네,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이 제가 알 조금 거다. 알 수는 있지. 예, 누굽니까? 근데 여러 얘기가 나와요. 예. 자천 타천 뭐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친한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출마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고 음.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초선 대신 뭐 서울에 되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실명 토크로 가요. 네. 일단은 저 후보들이 장동혁 의원, 김영동 의원, 박정하 의원. 그러니까 장동혁, 김영동 그 두 분은 출마 의사를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예. 이거 그냥 제가 들은 겁니다. 네. 송파의 박정훈 의원도 출마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송파에 예. 박정훈 박정훈 의원이 거기가 친한입니까? 친윤 아니에요? 언론인 출신. 그건 제가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출마 생각이 있다는 예, 얘기를. 그런 반 얘기 이철규면은 그냥 친한이 되는 거구나. 뭐 해설을 다 하시니까 제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김혜지 의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김혜지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예, 그분도 출마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한동훈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 확실한. 분류가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이 아마 같이 뛸 분들로 지금 생각이 좀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같이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어대한인데 음.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런닝메이트가 돼서 뛰면 네. 지금 이게 분리해서 뽑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 리그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간 한 표가 이쪽으로 많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뛰기만 하면 될 거다. 손만 잡으면 아. 저는 당선은 보장된 러닝메이트가 거 한 아닌가? 명이어야 되는데 러닝메이트가 막 3명, 4명 되면 네. 그럼 표가 분산돼. 맞아요. 항상 쉽죠. 그래요. 그러니까 두명 정도. 이게 네. 참고로 네. 저희 당 최고위원 뽑을 때는 한 명이 두 명을 뽑게 돼 있어요. 네. 예, 표. 예, 이게 아주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1인 이 2표. 짝을 지어야 돼요. 최고위원 후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박원석, 진수희 이런 네. 식으로
둘을 같이 몰아줘야 되지 여기서 떨어지면 아 잠깐 나도 예. 질문이 있는데 예.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예, 따로 예, 뽑잖아요. 예. 그럼 네. 대표는 한 표, 아 네. 그렇죠. 최고위원은 두 두 표씩 표. 행사하는 아니 거죠. 투표하셨잖아요. 네. 왜 모르세요? 국민의힘 저희 당 아니세요? 지금 아니,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들이 모를까봐. 제가 갑자기 맞아요. 헷갈려지네. 예.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투표 안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가물가물하죠. 근데 네. 1인 2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페어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거기서 빠지면은 낙동강 그렇군요. 오렬처럼 예, 그렇게 된 경우가 지난번에 발생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천하용인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표씩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거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본데 거기도 두 명을 다 뽑아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뽑을 때 아니 그래도 좀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니네가 시킨데도 둘을 다 뽑아야 돼 이런 반응들이 좀 그래서 다 있었어요. 떨어졌죠. 네. 저는 이제 당선된 분과 당선 가능성 있는 분이 떨어진 경우를 얘기한 건데 음흠. 그때 이제 우리도 잘 아는 분이 민영삼 그 네, 최고위원 네. 후보가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결과적으로 차점으로 떨어졌어요. 음. 그 이유가 이 짝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짝.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전략을 잘 짜셔야 되겠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뭐 대표로 나온다 치고 최고위원 2명 짝질 때 한 명은 누가 봐도 얘기 안 해도 한동훈 사람 같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약간 애매한 사람을 오히려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을 같이 뽑을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지역 같은 것도 안배를 해야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지난 전당대회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1등을 하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2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영남권의 김재원, 수도권의 김병민 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김병민 최고가 2등으로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각 지역구의 당협 위원장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표가 그렇지. 당협 위원장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뭐 그렇다고 있다라는 볼 게 수도 이제 있죠. 전제가 아유. 될 때 그게 가능한 아, 거죠. 확실히 그 말씀해 주시니까 당내뿐이란 저희 당 맞습니다. 아, 네, 많이 듭니다. 이제는 좀 국민의힘 당원 같습니다. 지금도 저 투표권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좀 한동훈 이제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아 인지도 있는 예,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쨌든 국민들 투표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여론조사도. 네네네. 근데 정말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친한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뭐 뽑을래도 뽑기가 그러니까 쉽지 지금 않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짝짓기도 중요하고 러닝메이트도 중요한데 음. 무조건 인지도 높은 사람이 네. 이깁니다. 아 그래요? 최고위원 선거. 최고위원은 네. 맞아. 그래서 인지도 높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1등 할 거예요. 네. 누구지? 아 이를테면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은 네. 인지도가 아. 높잖아요. 그럼 뭐 원톱 출마할지 가능합니다.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외 인사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원외가 된 경우는 이준석 대표밖에 없어요. 아, 인지도 아니면 그만큼 전직 국회의원이 원외인 상태에서 된 경우는 뭐 정미경 의원 2번이나 됐잖아요. 네. 아.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 원외는 안 됩니다. 김병민 생 원앤데 됐잖아요 네, 지난번에. 김병민.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 최고위원을 이미 그 전에 비대위원 최고위원에서 2번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최고위원 이제 그것도 설명을 드릴 수가 3선이구나. 있죠. 네. 최고위원 3선. 그러니까 여튼 뭐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고 전직이라도 한번 했던 게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그렇게 유리하죠. 본다면 장관까지 하셨던 진수희 전 장관이 굉장히 유리하죠. 아 요즘 네. 방송도 많이 제 생각에 뭐 나오셔서 나가시면 거의 된다고 거의 봐야죠. 완탑입니다. 비운 포지션으로 딱. 네.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요. 네. 현역 의원들은 네. 그 뭐 해볼만 해요. 저기 후원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원외들이 네. 당내 경선에 나가려면 정말 돈이 많이 천문학적인 들어가. 기타급만 해도 대표는 1억이 넘죠. 네. 최고위원만 해도 5천만 원. 뭐 이제 이번에 좀 내린다는 줄인다고 얘기가 했는데. 있긴 한데.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거의 한 전체 10분의 액수의 1? 아주 10분의 1 그 정도도 정도로 안 많이 되고 들어요? 문자 때문에 그 그래요. 이외에 문자 보내는 거가 어마무시하게 당원 돈이 숫자가 많- 많으니까. 당원 숫자가 많은 데다가 네. 경쟁자가 있으면 저쪽에서 보내는데 왜 또 당신은 안 네. 보내냐 이러면 서로 막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문자 이게 발송 비용이 문자가 수억이 단문으로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20원입니다. 네. 당원 투표권 있는 당원이 100만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 보내면 2천만 원. 근데 예를 들어 사진이라도 좀 넣고 MMS. 뭐 이력서 뭐 링크 걸고. 네. 박원성 뭐 이거 해갖고 하면 80원, 8천만 원이에요 한 번에. 엄청나다 진짜. 근데 막판에 예를 들어 한 8명 나왔는데 그 중에 4명 된다 그러면 서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막 문자 보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막- 통신사들만 논하네.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 네. 딱 네. 그거예요. 네. 그래요. 총선 경선 때도 그래요. 야 통신사들이 그때도 보는구나. 저도 그래서 제가 들은 경선 얘기 때 중에 많이 하나는 네. 예선, 그러니까 경선 때 네. 돈을 문자 때문에 많이 써가지고 네. 정작 오바돼. 본선에서 쓸 돈이 돈을 없어. 쓸 돈이 없어가지고 유세차를 못 못 돌리는 돌려요? 그건 이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선거비용. 뭐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또 장해찬이나 도태우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비공개 의총에서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이 민주당과 한번 열심히 붙어보려면 이런 좀 강한 입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면서요. 이철규 의원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네. 저는 네. 기사를 봤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 어떤 네. 분인지 저게 잘 알고 전투력이 셌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이미 지나갔잖아요. 음. 그거를 굳이 총선 과정, 공천 번복된 두 분을 얘기를 해서 네. 당내에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가 좋으냐? 저는 근데 그분들 있었으면 더 국힘은 짠물 당만 되고 중도층은 더 달아나고 그나마 있던 중도층도 더 달아나게 만드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11석 됐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아마 그 사람들 남아 있었으면은 한 두세 석 날라갔을 거예요. 서울에서 진짜로. 아 그래요? 아니 그걸 생각해야죠. 이제 와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철규 의원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은 뭘 노린 발언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한동훈 위원장 나오지 공격하는 말했지 말아라 않냐. 이 얘기를 이 얘기죠. 지금 하는 근데 거예요. 그건 어폐가 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좀 봤잖아요. 네.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독단으로 공천 번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다 수기를 했고 상의를 네네네. 했고 해서 나온 고통스러운 고뇌의 결단인데 네. 한 사람 책임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몰면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뭐 네. 용산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뭐. 네, 그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장해찬은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해찬 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긴 굉장히 좀 너무 거칠다라든지 조금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실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도 좀 너무 과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딱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걸 국민의힘 내로 하면은 네. 딱 그 얘기입니다. 딱 똑같아요? 그런데 네. 전투력이 있다는 것, 전투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네. 인정할 만해요. 저도 그렇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 끊기지 않고 전달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그런 원내에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철규 의원이 답답하다 하는 심정에서 장해찬 후보를 거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요. 전투력 있는데 조금 부드러운 분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전투력이 있는데 부드럽다고요? 전투력 있는데 조금 더 상식적인 주장을 많이 하신다거나 상식적인 주장을 많이 하면 전투력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얘기가 잘못되는 게 국회의원의 자질이라는 게 전투력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고급스러운 자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장해찬 그 누구라 그래야 되나 전 최고가 당에 도움 안 된다. 저는 당에는 모르겠어요. 네. 국회 차원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뭐 꼭 저기 국회의원직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뭐 당직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정도 분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꼰대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커밍아웃입니까? 네. 자, 그런 이미 그런 사람들이 근데 또 많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있긴 합니다만. 네. 네. 아니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네. 그러면 당 대표로 나갈 생각이 갑자기 있으신 또 거예요? 유승민. 아니 오늘 안에 이 쪽을 봐야죠. 우리 아니 승부 아니 오늘 답변을 들어야죠. 컷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네. 최고위원으로 나가면 훨씬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도부 안에서 견제를 한다, 아니면은 뭐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킨다 이런 아까 전략적으로. 대표 리그 말고 최고위원 네, 리그에. 여기 3명 뽑으니까 무조건 아예 되겠지, 최고위원 뭐. 리그로 가서 그냥 네. 실질적으로 뭔가를 확보한다. 이렇게는 안 될까요? 저 자신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을 없다고 안 생각하세요? 해봤는데 아마도 그런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으로는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소통을 네. 해보긴 했는데 그 다음 주 중으로는 뭐 그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지금 뭐 어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다른 당권 주자들이 출마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까 이제 윤희석 대변인 얘기했지 네네네. 돈도 많이 쓰는데 나왔는데 뭐 결과가 뻔한 선거면 주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도드라지게 출마 의사를 보이는 분이 나경원 네. 의원이고 친윤들이 아마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밀 것 같다. 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 친윤이라는 분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당대회
못 나오게 나오게 하려고 연판장 사주하고 연판장 돌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연판장 지금 지우개로 막 지우면서 거기다 나경원 이름을 쓰고 있어요. 나오라고. 네. 네. 아니,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고. 근데 이번에는 네. 그렇게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출마를 재고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번에 본인이 당선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친윤으로부터 난타당하고 구박받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지역구 주민들이나 이 예. 중도층한테 그래도 나경원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반윤 비윤의 서사가 거기 쌓여서 된 거예요. 네. 동정표도 좀 들어가고. 근데 그 손 잡고 만약에 이번에 나왔다가 떨어지면은 네. 그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나경원으로. 옛날 나경원으로. 아 근데 내 말 맞죠?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초반부터 나는 무조건 저 당 대표 나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네요. 아, 예. 우리가 계속 관심 나오셨어요. 한번 가져볼까요? 나왔나요? 계속 나오셨어요. 네. 그 컷탈락을 다 가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아, 지난번에 출마는 나오셨고, 계속 했는데. 출마하셨습니다. 계속. 반면에 또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비판적인 이번에 네. 이제 당 대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이제 뭐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패배 책임이 있는 분에게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출마하는 게 맞느냐? 그럼 뭐하러 사퇴를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의회 독재가 투쟁의 핵심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막아내야 한다. 원외에 있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원내에서 나와야 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특정인을 편들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네. 대변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원외에 있으니까 원내 국회가 정치의 장이니까 원외 후보는 한계가 있다는 나경원 의원의 네. 말씀은 그러면 작년에 원외일 때 대표 도전했단 말이에요. 맞죠? 본인 맞아요. 말고 네, 그때도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는 원내에 있었어요.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 조금 제가 나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 그 다음에 자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패배 책임이 있는데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럴 거면 왜 관뒀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어요. 그때 상황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너무 과해요. 그때 우리가 아시잖아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에서 77% 지고 막 혼돈 상태에서 김기현 2기가 출범하고 그래도 안 돼서 누가 비대위원장 하냐 할 때 갑자기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 모시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 어렵다는 거 다 인정하고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기를 바랬고 어려운데 1, 2월 달에 막 구름 같은 군중을 몰고 다니까 기분 좋아했었고 다 기억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108일 있다가 108석 얻었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인간적으로 좀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네네. 인간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고 이게 당의 어려운 일을 맡으려고 하겠나? 제가 이런 그 생각 얘기예요. 하시는 거고. 영입을 근데- 했다면 네. 그 저는 뭐 선거 패배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원톱으로 선거를 치렀으니까 네. 전혀 리더십이 분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전혀 리더십이 분산이 안 된 채 원톱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의 성을 딱 쌓고 거기에 조금만 이상하면 다 내쫓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김기현 대표도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 겁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지금쯤 제일 고민이 될 게 네. 당 대표가 뭐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당장 뭐 최상병 특검부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렇죠. 그 첫 질문이 되겠죠. 무엇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고민을 많이 할 대목이라고 봐요. 저라면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라면 슬로건을 이렇게 정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3년은 너무 길다. 아,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도발적이네요.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대기실에서 그런 농담 하십니까? 와. 내가 아니, 생각해도 근데요. 3년은 너무 긴다. 네. 저는 제가 정치권에 있었던 제 상식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안 나오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제 상식인데 네. 아까 윤 대변인께서 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라든지 그 나중에 선거 패배의 책임의 비중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비대위원장이 타천으로 자기 자의하고 관계없이 어거지로 왔든 떠밀려서 그다음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윤 대통령한테 80~90% 있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20~20%밖에 없다 해도 저는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래서 2달 전에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잘못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아니, 자리에 있었다는 그렇죠. 것 그게 이제 자체로도. 정치적 책임이고 네,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출전을 한다. 이거는 저는 몇 달 동안 지난 2달 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안 맞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정치적인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이번 타이밍은 안 나오는 게 맞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맞는 게 좋습니까? 생각- 당대표는? 당대표 누가 하는 게 좋아요? 당 대표는요. 김지섭 의원도 나간다고 나갈 아,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수도권이나 젊은 층에 또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을 만한 사람. 네. 그게 이제 그 우리 당 내부에서 보면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재섭 젊은 층의 아, 소구력도 차라리. 있고 수도권 출신이고 어렵게 당선이 됐고 예. 또 원외 중에서는 저는 뭐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그런 분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어제 결정된 이 전대 룰도 그렇고 네. 나오시겠다는 분들 몇면도 이제 몇면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대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는 흥행 얘기하는데 당에서 흥행도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뻔한 선거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만한 전대를 한다는 생각이 네. 저는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나경원 누구죠? 저기 윤상현, 네. 뭐 안철수 안철수,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쭉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면 어대한이라고 다들 하니까 아니 괜히 내가 나와봤자 한동훈 위원장 들러리 서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 또 네. 이게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뀐다면 대표가 안 되더라도 뭐 수석 최고나 최고위원 정도 앉아가지고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고 그런 거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에 뭐 8대2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어차피 한동훈 들러리 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 네네네. 그러느니 한동훈 위원장이 돼서 검증받은 다음에 다음번에 뭔가 아, 기회가 있을 해본다. 때 해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 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이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네. 이게 마지막까지 관심사였잖아요. 네. 물론 지난번 전당대회가 너무 이상한 전당대회였죠. 룰도 바꾸고 막 다 주저앉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안 나왔는데 근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제일 고민인 거는 당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룰을 네. 8대2가 아닌 5대5로 해도 유승민 의원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의 평가는 그래요. 유승민 의원은 저 당에서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뭐 대권 정치밖에 안 남았는데 당원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 당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왜 아직도 저 당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작에 뭐 삼지대로 나와서 뭘 하시든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앉아가지고 이제 쓴소리 하고 뭐 그래가지고 박수 받고 지지 받죠. 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내지는 일부 중도층한테. 예,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상황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아 맞아요. 저도 그건 좀 예. 느낍니다. 아니 저기 나오든가 박차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하여튼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뭔가를 정치인들이라면 이게 꼭 이기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가능성을 두고 제쳐두고라도 한 번은 이제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 모험을 뭐 한번 건다든지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보면 2027년 대선 한 번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죽었다 깨도 후보가 안 됩니다. 지금 저 당원 구조를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 본인이 저 당원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본인을 튜닝하든지 아니면 저길 박차고 나와서 세기를 걷든지 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어봐야 이번 전당대회요 룰이 거꾸로 2대8이어도 어려워요 승민 의원이. 거꾸로 2대8. 국민 8대 뭐 당원이 당원이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왜냐면 당원에서는 거의 90대 10이거든요.
한동훈하고 비교를 하면. 네네네. 그 국민 지지율 비슷하잖아요 지금. 안 되죠. 근데 다른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유승민 대표 본인도 네. 지금 이 당원 구조로는 자기가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가 확률이 아, 굉장히 장관님은 적다는 또 걸 잘 알아요. 유승민 아는데도 의원을 또 많이- 제가 옆에서 예.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당에 남고 싶어하는 이유는 네. 그 정도로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애착? 찐한 애정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진짜 대통령 탄핵이라는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제대로 한번 보수 정당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때 나갔던 거고 네. 지금 다시 돌아온 이 보수 정당에서 이런저런 뭐 당원 구조나 자기의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그 사유로 또 당을 나가거나 이럴 그 결심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그런 저라면 거 오히려 아닌가 한동훈하고 싶어요. 손을 잡겠어요. 그래서 같이 3년은 너무 길다 노선으로 가자. 보수를 바꾸자. 굉장히 전향적 조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가 봐도 전면은 너무 길다. 아니 군대도 3년 옛날에 너무 길었죠. 아, 너무 길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하죠.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뭐 이 정도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뭡니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요 관련해서 네.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이 됐죠.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요 이재명 대표를 최근에 기소를 했잖아요.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선고가 난 이후에 검찰이 다시 기소를 했는데 요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바로 그 이화영에게 유죄 선고를 했던 고 재판부. 9년 6개월 때린. 네, 9년 6개월 때는 그때 네. 여기 이제 김지호 그 부대변이 나와서 신진우 부장판사 이름을 한 10번 넘게 부른 것 같은데 그분이 다시 맡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어떻게 수원지법에서는 전산 배정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정된 거다. 다른 고려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뭐 네.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요.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유리한지 아니, 불리한지. 재판이 엄청 이재명. 빨라지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재판부가 다 아니까. 증거를 다 아, 갖고 아, 증거 있으니까.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좋으네. 좋은 애는 뭐예요? 아니 빨라지니까 너무 재판 사람 이름 같아요.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 네, 그러니까 네. 그 결과에 관계없이 뭐 그런 게 있어. 이건 뭐 메뉴 좀 빨리 나왔을 때 보통 뭐 좋은 애 이 식당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제가 네. 빨리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네. 뭐 야구나 축구로 보면은 뭐 분리하면 갑자기 라이트를 침대 꺼버리는 치고. 거예요. 갑자기 네. 게임 못하게 이런 그 거잖아요. 재판 이화영 시행이. 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재판 중에 안 아마 받아들- 그 이 재판부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져서 재판부가 바뀌면 모르겠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최악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9년 6개월 형을 받은 것 중에는 태도 때문도 네, 있다고 생각해요. 궤심죄가 일부 들어있다는 아니 평가들이 당연히 그 많이 적용될 있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청 지연했잖아요 재판을. 네. 법정에서 뭐 변호사를 뭐 해임했다가 바꿨다, 뭐 네. 다시 했다가 또 이제 부부간에 설전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이 침대 축구를 모든 게 엄청 다 해요.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 거예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형량을 더 받았다고 봐요. 아, 근데 이 재판부가 어떤 그 증거를 네. 이재명 대표와 이 사건 연관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시는 안 했어요. 네. 아, 이 그 사- 공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다고 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모르죠, 뭐. 모르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예단을 갖고 있다고 보이잖아요, 재판부가.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 내렸더라고요, 이 판사가.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아마 좀 찜찜할 거고. 그래서 아마 기피 신청이든 네. 아니면 뭐 최근에 법 왜곡죄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법 왜곡죄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주장인데 독일에서도 그걸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2명인가밖에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탄핵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고 벌써 또 이게- 나왔어요. 또 벌써 이게 이제 판사 탄핵. 판사 재판부가 이 정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뭐 대북 송금 특검도 한다, 뭐 검찰과 전면전 선포한다, 네. 그리고 쌍방울도 고발한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응을 내놓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대응.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정적 제거용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전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북 송금 특검 말씀하신 것처럼 요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체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검찰 독재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탄압대책위원회. 요 비슷한 류의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다 보고 읽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네, 지금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후에 그 보여주고 있는 그 대응 있잖아요. 네, 이걸 네, 네. 보면 야 이재명 대표나 전 민주당 지도부가 엄청 긴장하고 있구나. 네, 과잉 그러니까 대응처럼 보이긴 그 이전의 하죠. 네. 사법 리스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장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저는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지금 자동 거부권 행사가 하게 생겼잖아요. 네. 대통령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네. 해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 네. 그게 3년은 너무 길다의 명분이 돼요. 오늘 통치하지 얘기 않는 많구나. 것보다 아니, 더 오늘 중대한 뭐 헌법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늘 뭐 썸네일은 찢었어. 3년은 너무 길답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민주당이 막 쌍방울 네. 측을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네. 고발을 하겠다고 했고 아무튼 당에서 좀 총체적으로 나서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확실히. 요거는 근데 좀 짜친 질문이긴 한데 네. 이거 어떻게 띄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 독재 정치 정치 탄압 탄압 대책위에 대책위원회. 아니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예요. 아니 검찰 독재 아, 정치 요렇게 하나? 탄압 대책위원회입니다. 검찰 독재와 정치 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 네네네. 네,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지금 되게 여러 개 많다는 있어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도 또 네. 검찰 개혁 뭐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들어 그 가지고 원조가 저희예요.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제가 있었잖아요.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좌파 독재 저지. 김태흠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에서는 뭐 어떻게 특별히 뭘 했어요? 끝내 좌파 아니, 회의 독재를 두번 전하지 하고요. 못했죠. 나중에 삭발을 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네, 근데 네. 결기가 있었네요 아 그때는. 근데 저보고 삭발하라고 제가 당협위원장 같은 지 얼마나 제가 삭발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해서 저 대신에 충남 도당위원장 하신 분이 했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따로 아, 가발 그래요? 맞춰드립니까? 네, 뭐 그 좌파 독재는 그래서 못 막으셨죠? 막았죠 결국. 아, 막았어요? 대선 이겼잖아요. 그걸로. 좌파 독재 맞고 검찰 독재 불러들였어. 또 뭐 왜 그러세요?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당시에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뭐 불거졌다기보다는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더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벌어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자동에 호텔 개발 특혜를 줬다는 그런 의혹이 또 있어서. 네,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2015년에 예. 있는 상황인데 성남시 호텔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예. 이제 이거를 무상 임대 무상 임대 30년 할 수 있도록 예. 해주고 특혜를 주고 정치적 이득을 봤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구조는 별건인 거예요, 이런 게? 네, 그 도대체 아니면 언제까지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따라가기가 나오는 힘듭니다. 거죠. 계속 뭘 하다 나오는 보니까 거예요. 나오는 건지 아니면 네. 별건으로 막 팔려고 해서 파는 건지. 그 이건 의혹 검찰 자체는 독재인데 2017년에 처음 시의회에서 한번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월에 시민단체 고발이 되면서 검찰 네.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요거는 그 뭐랄까요? 그 예를 들면 성남, 용인, 뭐 혹은 뭐 고양 요런데 개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자치단체장이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수백억 혹은 그 이상의 막 어마어마한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나 뭐 비리에 대한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뭐 시장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또 들어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네. 한참 이제 개발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인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단체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비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재판이 지금 뭐 많잖아요. 네. 근데 또 한다 그러니까 네. 뭐 별로 새롭지도 않고 사법 리스크를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또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별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네.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게 일상이 무뎌지는구나. 돼버렸으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의도대로 지금 안 흘러가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세요. 의도대로 흘러갔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의혹만 해서 기소만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 1심, 2심 이렇게 유죄가 만약에 판결이 날 경우에 국민들의 판단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보세요. 트럼프 1심에서 유죄 안 하니까 벌써 좀 빠지잖아요. 열심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나옵니다. 제가 3년, 판단하기로는 3년보다 빠를까요? 민주당에서 재판을 계속 지연하는 이유는 최소한 2심까지 안 나온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자 뭐 이렇게 봐요. 국민들이 2심 정도까지 유죄가 나면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고 네.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니까 네. 바뀌기 어렵다는 걸 이제 대충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판 지연에 이렇게 대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뭐 3년도 길다 그런 아니, 말씀 대선이 하시고. 올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 유행어로 밀고 계신 이게 것 되게 같은데요. 중요하다 이 재판 관련한 얘기가 재판이 지연돼서 문제인 거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 공세는 거기까지 판단을 빨리 받아보자 이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만약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이 1심이 3년 안에 나오기는 매우 어렵죠. 이런 이제 큰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선거법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가.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신속 재판을 합니다. 근데 그 선거법 재판의 전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1심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상대 그 재판 대상이 야당 후보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였고 다음 대선에도 유력한 후보고 하다 보니까 네. 부담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부가. 저는 더 부담이 커졌다고 봐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중교사 두 개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1심 빨리 나올 겁니다.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게 벌써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모든 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도 엄청 길게 하지 네. 기소까지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재판 자체도 매우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 우리가 똑같은 말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상임위 막 바로바로 가동시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당내 어떤 그 특위 같은 걸로 지금 네.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고요. 네,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상임위가 꾸려지고 나면 네. 이제 상견례를 하고 나서 부처 공무원들이 가서 주요 사안들을 보고도 하고 업무 보고하고 네. 필요한 자료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상임위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추경 원내대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긴 네, 네.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상임위 보고를 받자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취소하면서 공무원들이 갈 수가 없게 됐다. 네. 업무 보고 오늘은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 네. 이런 부처들이 업무 보고를 자꾸 거부하는 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시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 청문회 열고 동행 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네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상임위라는 게 있어서 이제 해당 부처 공무원들 뭐 장관 이런 사람들 와서 뭐 이런저런 업무 보고도 하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예 지금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당 눈치를 봐서인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 만나러 안 오고 있다는 네, 거죠. 잡아놓은 약속을 취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러면 일이 국정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눈치 주셨어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니까. 아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게 참 비극인데요.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돼서 예. 눈치를 보고 하는 건데 결론은 국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여야 네. 모두의 공통된 과제다. 예. 저희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법사위원장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네.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그 법사위원장 그 정청래 위원장 관련한 태도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된다. 예. 아니 그건 그게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 때문에 여기 이런 거죠. 아니, 뭐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존재들이라고 뭐라 아,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영혼 없는 존재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만들면서 뭐 또 욕도 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한데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면 네. 몹시 화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회 가서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리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막 그래서 뽑아줬는데 일을 결과적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참 화가 날 것 이거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이제 국민 지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원당규 개정하는 거랄지 지금 네. 이재명 대표 그 방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회 이 개원 22대 국회 개원하는 이 장면을 볼 때는 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에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는 거를 좀 국민의힘이 네. 냉정하게 네.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는 좀 이번 기다려야 주 돼요, 중에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양당 간에 네. 결론을 내서 하여튼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양단 안에 의원들이. 결정이라는 거는 네. 7개를 받든지 네. 아니면 아예 다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고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네. 의석수는 부족하더라도 본회의에도 열심히 들어가고 상임위에도 열심히 들어가서 어쨌든 논리로 싸우고 뭐 네. 힘으로 밀리면 논리로라도 싸우고 뭐 자료를 들이밀면서 싸우든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약자에 대한 동정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갸륵하다라는 뭐 네. 이런 민심이라도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국회로 들어가라 국민의힘. 그게 집권당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명색이.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쪽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안 들을 지금- 거예요 어차피. 네. 장관님 말씀. 예,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래도 내가 좋은 얘기도 하니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관행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네. 배분하는 관행이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옛날에 88년 때 우리나라 헌정사 최초로 하면 그때 여소야대 국회가 된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그때 야당의 그 걸출한 지도자 두 분이 김영삼, 김대중 그 두 분이 하여튼 우리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굉장히 선이 굵은 정치적인 결단으로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그때 그 김대중 정신을 한 번쯤 지금 이렇게 떠올려라. 생각을 해보면서 좀 국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같이 꼭 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네. 네. 잘 전달해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문제다. 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 눈치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당이나 용산 눈치를 볼 텐데. 네. 근데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 이런 거 다 준수해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부르면 가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여당 의원들만 국민의 대표입니까? 게다가 압도적 다수예요 지금 야당이. 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저 당에서 부르면 가야죠. 저걸 자기들이 임의대로 안 가고 버티면 됩니까? 다 처벌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계속 버티면 그렇게 생각하고 7개 상임위 지금 빨리 받고 들어가야죠. 7개 남은 상임위 봤더니 되게 중요한 상임위들이에요. 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알짜배기 상임위 여당이 해야 진짜. 되는 상임위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냥 인정해야 돼요. 지금 힘의 열쇠를. 그 관행이 물론 맞는 말씀이고 그 관행을 따르면은 그게 아름다운 어쨌든 협치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거의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이런 달라, 상황에서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전략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략도 네. 없고 방법도 없어요. 굳이 고작 한다는 게 특위 네.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대체하겠다. 당 특위로 어떻게 국회를 대체합니까? 정당성도 없고. 네. 지금 받고 안 들어가면요. 네. 민주당에서 내일까지인가 시한을 뒀습니다. 네. 내일 이후에 전개될 상황 한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지금 소수당들이 교섭단체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임위원장 한 3개 줄 수 있습니다. 아. 김종민 의원이 어제 그 제안했잖아요. 네, 네. 6당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네. 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한 아. 거는. 예. 지금 개혁신당이나 네, 약간 네. 한 발 빼고 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공동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운영만 어. 그리고 다 상임위 전 상임위에 간사 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장 2-3자리 받는 거 같이 하자. 네. 왜 못합니까? 아.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입장에서 부담이 확 줄어요. 독시 간다는 소리도 안 듣고. 네, 네, 네. 그러면 108석 가진 국민의힘 빼놓고 네. 7개 당이 협치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그림 좋잖아요. 아 근데 이 야 아니, 6당 자기가 보면 좋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근데 야 6당 공동 교섭단체 이게 김종민 그 대표가 주장을 했던 게 그럼 민주당과 뭐 어떤 모종의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나누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얘기 잠깐만 안 해도 알 수 생각해 있는 보세요. 그 잠깐만. 어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독주한다 소리 안 듣죠. 아. 상임위 한 2-3자리 주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땡큐입니다. 어제 근데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은 개혁신당 거기서 아니, 빼주세요. 용남이가 뭘 잘 몰라요. 아니. 용남 전이잖아 전.
아니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거 결국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국민의힘 쪽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카드도 전략도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네. 매일같이 할 수 있는 게 의총 의총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고 뭐 네. 의견 듣는 건데 사실 네. 의총이라는 데가요. 네. 열어보면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하는 게 의총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중진 의원들 몇 명이라도 나서서 네. 그동안 이제 의정 경험한 이 지혜나 경험 그걸 바탕으로 분위기 좀 누그러뜨리면서 우리 이렇게라도 하자. 하자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전대의 마음이 있어서 이 당원들 반응을 아, 의식하는지 그렇구나. 그런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제가 만약에 계속 원내에 중진이라면, 있었더라면 중진이었을 텐데 그랬다면 내가 막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되게 아쉽고 안타깝고 당 대표 답답하고 안, 안 나가시고요? 아니 당 대표는 안 하고 자, 그럼 당내 뉴스 경선을 안 하나만 해요. 전합니다. 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공개 토론. 네, 공개 토론을 해서 이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받아보자라는 걸 이제 좀 전에 자신 얘기를 있으신가요?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복귀 명분을 놓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거라도 하고 복귀를 해야죠. 아 근데 국민의힘은 정말로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의총을 한다. 그러면 막 얘기를 하다가 늘어져가지고 12시 넘어까지 계속 얘기하고 이제 오찬 있는 분들만 한 분씩 나오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 설명하는데 국민의힘 의총이 12시 전에 대부분 이제 정리가 돼서 다 밥 먹으러 갑니다. 아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배고픈 걸 못 참는구나. 아까 절박함, 그러니까 이를테면 끝장을 보자.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 출입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자 그래요. 장외로라도 장외로. 가자. 아니면 뭐 로텐더리라도 가자. 막 이런 식이. 아니면 뭐 릴레이 단식이라도 하자.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냥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좀 평온하다 분위기가. 지금 108석 아직 뭘 몰라 뭐, 아직 뭐가 뭔지를 잘 아니, 이제 모르. 국민의힘의 구성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양남당 뭐 따뜻하잖아요. 강남 영남 그분들이 강남 영명 없어요. 양남당. 이게 어떻게 영남, 양남인데 영남. 몇명 있다고? 어쨌든 영남에 이어서 강남이니까. 네네. 그 지금 근데 저 오늘 이 카드를 살짝 비추고 있기 때문에 아. 비교섭 단체들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다. 아. 저게 국민의힘의 복귀 명분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21석이죠. 네, 21석. 큰일 난다 이거 저렇게 되면 진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육당 합치면 네. 21석 되니까. 나머지니까. 다음 주에 확인해 봅니다. 그 지금 이거. 상임위 뭐 이런 데서도 법안 엄청 빨리 지금 통과시키고 있어서 벌써 여러 개가 지금 아. 얘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네.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그 엄청난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네. 그 당에서 당론으로 26개 법안을 지정해서 추진한다고 이 발의는 뭐 이미 너무 많이 했고 그 중에 무엇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근데 뭐 당론이 20개가 넘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주가 조작 명품팩 수수 등등등을 포함한 특검. 예. 김건희 일종의 종합 특검인 거죠. 거기다가 뭐 아 이제 그다음에 뭐 방송 3법 이것도 당론으로 네네네네. 정했고 뭐 사도광산법 이런 것들 다 지금 해가지고 20개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지정에 아, 관한 그거 일본? 네네 아. 요거 철회하는 법 네. 이런 것들 그건 뭐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제도 도입.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라면 뭐 다 좋은데 그 집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딱 최혜병 특검법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민적 설득력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7월 19일이 일주기예요. 네. 분기점이 될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분기점이 될 거예요. 이대로 버티면. 아니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예. 국민 여론이 그 일주기를 계기로 네. 어마어마하게 저는 끌어오를 거라고 보고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딴 거 안 해도. 네. 그래서- 3년이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막 그 속도전으로 하면서 그 국민의힘을 저렇게 압박하면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통과됐다가 거부권 다시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의 8표까지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 점도 고려를 한다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그 건 아니다. 밀어붙이고 속도전을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 뭐 안 돼도 탓을 국민의힘이 하려고 저러나 별로 그렇게 뜻이 없나 뭐 이런 관심 생각 없죠. 그런 의심까지도 들어요. 관심 없죠. 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서든 결사옹위해서 대선까지 잘 모셔다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봐요. 당원당규 바꾸잖아요. 뭐 그런 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 지향점이 없고 그냥 핵심은 초점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간에 27년 3월 대선까지 안전하게
옮겨주는 주고받는. 그것만 생각한다. 아니 또- 그래서 네. 최혜병 특검법 하나에 집중해서 네. 차기 대선을 27년이 아니라 올해 12월이든지 아니 오늘 이렇게 왜 만들어야 와, 되는 오늘 거예요. 진짜 근데 확실한 그게 어떤 전략이야, 고정을 그게. 파괴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네. 아니 또 여기 민주당이 안 계시니까 조금 네, 뭐 네. 제가 편을 대신 들어드리자면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고 21대 국회에서 못했던 수많은 민생 법안들을 빨리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전 한다. 이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열심히 뭐 토론하고 논쟁하면 우리도 그 받아들이겠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우린 지금 빨리 법안 지금 밀려있던 거 빨리빨리 처리하고 최혜병 특검도 당연히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우선적으로 있겠죠. 하는데 예. 그거는 전략이 좀 필요한 법안이다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최혜병 특검이 최종 재의결 가결까지 가겠는가 그거에 만약에 대한 그거 정무적인 국민의힘이 판단. 반대해서 안 되면 그 국민적인 심판 다시 한번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겠죠. 아, 그러면 3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또 일단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네, 중요한 알겠습니다. 과제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에 대해서 아주 신박한 네. 논리가 또 나왔다고요. 아니 이 권익위 취재를 지금 JTBC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네. 재밌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도 명품 가방 받았다. 이게 이제 권익위의 주장이에요. 뭐냐면 명품백 수수 그 사건 종결하면서 이건 직무 연관성 없고 만약에 있더라도 최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수수한 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라는 게 이제 권익위의 설명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이 종결 내리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뭐 종결할 것인지 뭐 송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정부에서도 이런 가방을 외국인에게 받았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이거를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를 봤는데 네. 실제로 비싼 가방이긴 합니다. 네. 좋은 가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 여기 이게 받은 에르메스 가방, 로에베 가방 뭐 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스페인 국왕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정상 외교를 갔을 때 받아온 선물들이 기록관에 그 갔다. 최 목사를 거의 정상급으로 정상급으로 밀어 본 거 올렸네요. 아니냐라는 국민권익위에서.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근데 너무 이건 좀 이거 근데 네, 진짜 저런 걸 너무 두고 웃긴 거 아닙니까? 김 여사가 원할까요 이런 해명? 저런 걸 두고 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국민권익위 양반들이. 아 이건 너무 해명이 조금 네. 이상해 이거 보이긴 어떡하실 하는데. 거예요, 빨리? 제 순서인가요? 저게 아침에도 과연 도움이- 똑같은 주제로 방송을 아. 하고 왔는데 제가 사실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네. 잘 이해하시라고 보고 뭘 이해해요? 무슨 이해를 어떻게 해? 힘들다는 얘기잖아. 힘들다. 힘들다고. 아 힘들다고. 윤희석을 이해해달라. 네. 제 입장을 좀 감안해 주시라. 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맨날 지금 와가지고 공천도 안 주고 맨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네. 권익위가 이게 이제 경찰 수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경찰 수사가 네. 주거 침입 관련해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최재형 청탁금지법 목사 관련한 주거침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이 없더라. 아, 결론은 권익위가 어떤 유권 해석도 하는 기관인데 네. 자구에 너무 매달린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그 보수단체 뭐 건조물 권익위원들을 침입 탄핵시킬 방법은 없나? 진짜 저런 걸 탄핵시켜야 돼. 저런 걸. 아니, 제정신들이 아니야. 권익위도 웃기고 그다음에 네. 보수단체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한다. 이것도 너무 웃긴 거 같고 아니 문자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무슨 건조물 침입이야. 이것도 웃기고 또 김건희 여사 이건 이제 그 최 목사가 얘기한 거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사칭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 사칭죄. 뭐였냐면 이거예요. 네. 최 목사가 그 건조물 침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아니 내가 다 연락도 받았고 그쪽에서 먼저 날짜 조율도 했고 안내를 그렇죠. 받고 들어갔다 주장하면서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 남북 관계 같이 일해보자라고도 얘기했다. 그럼 네. 이거 김 여사가 대통령 사칭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아니 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이게 사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무슨 뭐 나 검사요, 내가 뭐 변호사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닌데. 이게 사칭인데 내가 대통령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사칭이 되나 그게? 그냥 뭐 사칭까지는 아닌데 국정농단 뭐 그럴 일 수도 수 있겠죠. 있고요. 네네네. 국정농단이고. 근데 건조물 침입죄면은 그거 너무 웃긴 웃겨. 게 네. 복도에 그때 그 종이 가방 들고 대기하고 있는 서 사람들 다 있었죠. 건조물 네. 침입이에요. 네. 명품백 비스무리한 거 하나씩 들고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차례를 불러서 받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거겠지. 아 자기 짐을 들고 전부 다 하는군요. 자기 거 쇼핑백 들고 왔어? 거기 있는 아니 사람들이? 뭐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예.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에 요 그 디올백 살 때 실제 돈을 냈던 이명수 기자가 네. 그 가방 돌려달라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인데? 아, 내 돈으로 샀다. 300만 원. 네네네. 그래서 반품하려고. 돌려달라.
갈수록 이게 참 코미디가 되고 아, 있습니다. 너무 코미디예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죠, 정말? 코미디를 만들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에서 더더욱. 네. 한심합니다. 네. 자, 자, 공범으로 다 처벌받아야 아니, 돼. 권익이든 경찰청이든 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 엑스맨들 같아. 그러니까요. 이거 도움이 과연 하나도 안 아 돼요. 일부러 웃기려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걸 원할 것인가를 한번 대통령한테 생각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충성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자 일단 뭐 넘어갑니다. 이거는 특별히 할 얘기 네, 없으신 너무 걸로. 곤란해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재밌다. 이런 거 들어가. 네. 자, 다음 뉴스 뭐 있죠? 네, 이제 우드사이드 예. 졸지에 유명해진 우드사이드가 JTBC가 어, 굉장히 이거 단독. 네. JTBC.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JTBC 단독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뉴스룸을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몇 시에 하죠? 6시 50분에. 6시 50분. 네. 깨알같이 지금 너무 뉴스로 광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단독 보도. 아 이건 진짜. 아, 예, 단독 네. 보도 맞아요. 잘했더라고요. 봤어요. 네, 네. 하실만 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우드사이드 사실 설명을 할 때 우드사이드 철수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 그거는 여기에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전 가능성 없어서가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네네네. 사업을 재조정하느라고 자체 판단으로 철수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우드사이드가 이제 철수하기 직전에 이 유망 구조 그 평가를 하다가 대개와 집게 걔는 이제 도구의 개입니다. 이건 대개는 예. 도구예요? 네, 이게 크랩 맞춤법이 아니야? 크랩 아. 아닙니다. 대개는 그래요? 크랩인데 집게는 도구입니다. 아, 집게? 네, 개입니다. 아, 개. 집게. 예, 아, 집게. 예, 예. 아, 난 바다에 있어서 다 난 뭔가 그래. 아, 들게 뭐, 아니고 집게. 네, 네, 그 개입니다. 홍게도 아니, 있고 이름을 뭐 왜 이- 오징어도 아, 이 있고 집게가 있는데 아니고? 예. 아, 이거 멍멍이. 이름이 네. 나는 이거 무슨 멍멍이. 어시장도 아니고 네. 뭐 고래, 오시는지 물이니까. 아, 그런 고래, 건가? 대게 네.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대왕고래 오징어, 등장하고 뭐 대왕고래. 이랬는데 네. 아무튼 그때 두 군데 7곳 중 2군데를 연구를 했는데 네. 이곳이 추에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철수를 했다라는 음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그 이게 훗날 시간이 좀 흐르면은요 제2의 자원외교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아. 희대의 사기극이 또 MB 한번 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아. MB 때 자원외교 한답시고 네. 진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국 회사들 막 사들였잖아요. 네. 그랬다가 좀 어마어마한 그 자원 그야말로 돈 낭비하고 자원 낭비하고 망했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 성공한 것도 있어요. 이 자원 탐사라는 게 확률 얘기를 하잖아. 20%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국회 유전은 3%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 대박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바다 밑에 그 밑에 지층을 탐사를 직접 뚫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 자료의 분석 결과가 이쪽 우드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해요 다. 네. 근데 제가 어떤 점에서 이걸 보면서 불신을 갖게 됐냐면 네. 대통령이 느닷없이 이걸 직접 네. 국정브리핑하고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는 그 액트지오 대표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니 이게 그야말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잖아요. 2006년부터인가. 그리고 그 정부의 연속선상에서 하는 일이고 앞으로 또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그 정도 얘기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성과를 만들려고 저 호들갑을 떠는 걸 보면서 더더욱 불신이 커졌어요. 이거 사기극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요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원을 탐사하고 그런 이제 발굴해 내는 거는 뭐 성공 확률이 어쩌면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낮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20%라는 그 확률이 맞는가 아니면 그 20%라는 확률이 약간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인가? 그러니까 20% 나와서 이게 탐사한다. 이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 20%라는 숫자가 혹시 누군가가 강력하게 아니에요. 좀 밀어서 나온 숫자는 아닌가? 액트지오 고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 기사에 쭉 나오던데 왜 20%가 나왔냐? 이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자원이 있다고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개가 뭐냐? 기반암이라는 게 있고 저류암이라는 네. 게 있고 트랩 구조가 있고 덮개암이라는 게 있고 네 개가 다 있어야 있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각각의 확률을 반 정도 50%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6% 정도를 평균으로 보는데 여기는 각각이 4개가 있을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0.7 곱하기 0.7 곱하기 이거를 4번을 해보니 2번을 더 해보니 대충 20% 정도 나와요. 해보면 21.1%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도 이제 아주 단순한 계산식인데 그럼 그 각각이 70%자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와 여러 가지 그
기술에 따른 거지.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야 이거는 65%인데 왜 너 70%라고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일단 이제, 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판단한,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판단한 게 이제 그 수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조금 훨씬 더 큰 회사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왔다는 건데 액트지오는 그러면 뭘로 판단한 거냐? 자신들의 경험과 어떤 주관적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면 혹시 그 분석이라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 건 아니냐는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올 나오고 수 있다는 있지. 거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한 번 더 해볼 수는 없나 다른 그런 업체.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정부는. 아니 액트지오 했고 그다음에 우드사이드로 한번 우드사이드 해본 거고. 철수했잖아요. 우리 아니 정부가 그러니까 철수해서 되겠어요? 한 번 이제 검증을 받은 거고 글쎄요. 또 비즈니스 한 하는데 번 그게 뭔가 되나요? 근데 저는 약간 최근에 의심스러운 게 이게 석유공사가 네. 엄청 설레발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 자세도 다 매각했잖아요. 설레발을 그거. 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실 쪽에서 좀 네. 혹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석유공사 네. 최근에 사장이 임기 끝났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이거를 그렇게까지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석유공사도 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나온 거고, 제가 또 이제 왜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했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규모가 크고 성공률이 낮으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산자부의 어떤 담당 국장이나 장관이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역대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자원 관련한 것은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다. 이런 해명도 했어요. 워낙 그런 규모가 상황을 크니까. 봐야지. 그럼 정부 입장에서야 아니 이게 국민들이 들으면 좋은 소식인데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이걸 비난한다? 뭐 국면 전환용이다. 모든 국정이 국면 전환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1976년도에 한 번 있고 두 번째 있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10년 헌정사에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 대한민국 아까 헌정사에서 3년 얘기하더니 이런 걸 대통령이 발표한 거 두 아니, 번밖에 없다고. 자원 해결 많이 했었던 MB 시절에도 MB가 직접 뭔가 이런 굵직한 걸 얘기했던 기억이 제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희 당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 기억이 일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저 어떡하라고. 최선을 다하신 것으로 내가 보고 눈치가 없었나. 네. 아니 그런 와중에 네, 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습니까? 아 대통령 지지율이요. 사실 출국하시더니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역시 그런가요? 네. 네, 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우리가 되게 충격받았던 대통령 지지율이 21%였잖아요. 예. 이게 2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갤럽에서 이제 매주 집계를 하는데 지난주는 한 주 안 했어요. 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 것이냐 봤더니 무려 5%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묘한 게요. 26%. 지난주에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 있죠. 그 대통령이 제가 빗대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병원 가도 전체 2주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뭐라고요? 아 그냥 돌리면 26% 나와야 아니, 되는 그냥 건가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민망한 게 네. 국내에 계실 때는 왜 떨어지고 외국에 네. 나가시니까 올라가고. 근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다시 있어요. 일리가 왜냐하면 있어요. 긍정평가 이후에 1등이 외교입니다. 전 조사보다 10% 포인트 그 이유가 상승을 아니 했어요. 눈에 안 보여서요. 바로 그건가요? 혈압이 덜 올라. 순봉 자주 나가시는 게 뭐 나쁘지 않네요. 아니 중동에 가서 엄청 극진한 예우를 받으셔서 그게 지금요? 예 그렇 중앙아시아 쪽 지금 가고 계시죠? 네, 네. 중앙아시아에. 네. 중동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번에 식비가 얼마일까? 나중에 그- 검증을 다 네. 해봐야죠. 고정비가 있잖아요. 굉장히 격조 있는 토론이 계속되고 야, 있어서 야당의 논리를 이제 좀 여당에서 네. 얘기하네요. 고정비가 저는 있다.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구조가. 하여튼 국민들이 외교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네. 지지율을 지지난주보다 대폭 무려 끌어올렸다. 5%를 네. 끌어올렸다. 네, 그런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좀 볼까요? 네네. 네. 그 최상병 사건에 있었던 당시 전 대대장이 임성근 사령관의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 뭐냐면 그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7포병 대대 있었던 전 대대장이 이 어제 최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계속 막았고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위법한 파견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부대원들과도 만나지 못했다. 정신병원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나서 퇴원 후에 이제 이 그 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아유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김기현 사령관이나 임성근 사단장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떻게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이건 좀 약간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합니다. 아 그리고요 저는 네.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에 경찰청인가 경북 경찰청에 네. 네. 냈다는 그 예. 탄원서 네, 네. 내용을 탄원서. 보니까 이게 탄원서가 아니고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전가하는. 아니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해병대에 있었다니 여기 해병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게 없네요. 네, 그리고 제일 비슷한 공군. 에어포스 저 나옵니다. 비슷해 공군하고 공익근무요원. 어디 가서 비슷하다니 끊이지 아 근데 마세요. 뭘로 전혀 공익 가고 근무를 싶었어. 갔어요? 뭐가? 아침에 이런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지금 눈이 수술한 도대체 거라. 얼마나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네? 해병대 역사가 공군. 70년인지 네, 뭐 그렇습니다. 얼마 공근. 70년 해병대 역사에 정말 오점을 진짜 맞아요. 만들어낸 해병대에서도 인간들 단체로 아마 3년은 너무 같아요. 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수모를 3년을 견뎌야 되냐.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아.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용산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오늘까지만 하세요 그거. 아. 아니 조국혁신당 입당하셔야 되겠어요. 그럴 것 같아. 그걸요. 네. 그거를 네. 한동훈이 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조국 대표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네. 내가 생각해도 3년 너무 길다. 한동훈이 얘기하는 순간 다 차기 대통령 아주 유력한 후보자가 된다. 잘 안 들려요. 한동훈 대표가요? 이러다 캠프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 소식은 조금 이제 화가 나는 소식이었는데 네. 이건 인간적으로 좀 용서가 네. 안 되는. 용서가 네. 절대 요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아, 아마 맞습니다. 공통적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장관님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오늘? 좀 추웠어요. 아 여기 춥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미리 앞으로는 말씀드려야겠어요. 대화는 이렇게 싹 잘 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분은 계속 3년 얘기하시고 한 분은 계속 나가고 싶어서 그냥 들썩들썩 하시고 자리가 너무 불편하셨고 아니 전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까? 네, 저는 네. 뭐 늘 이러고 사니까요. 네, 아니, 여러- 오늘 제 프레임에 네. 조금 동의하는 눈빛이요. 넘어왔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예민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토크는 사실 그 부상 투혼 지금 우리 최윤경 기자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아, 근데 국민의힘에서 취재를 그 뭐지 언론 자주 나오면 그 가산점 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가산점 받을 연배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언론 인터뷰에 자주 응하는지 이런 어. 것들 다. 그런 단계가 그럼 아니라고요. 나중에 넘쳐 흐르는구나. 아 공천 심사할 때 가산점. 아니 지금 그 아픈 상처를 잡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라도 또 못 받아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예 뭐 그런 건 뭐.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